구청에서 한 40명 이렇게 모인 상태에서 구청 강의도 해봤습니다. 광진구청. 그런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2일인가 3일에 나눠가지고 있거든요. 몇 시간씩. 그때도 사람들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약간 검증된 거예요. 그리고 제 강의 중에 끝난 다음에 강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약간 이런 거 흥분하는 상태 있죠. 와, 너무 좋아. 나 써먹을래. 뭐 이런 상태. 그런 상태에 오르는 강의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맞아. 이 방법을 읽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참고로 이건 강의만 하는 과목은 아니고요. 제가 워크숍을 했었어요. 3시간짜리. 강의를 2시간 다 들은 사람 대상으로 3시간짜리 워크숍을 했었는데, 워크숍이 뭐였냐면요. 책을 2권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아직 안 읽은 책, 저도 안 읽은 책을 갖고 오고, 그 2권을 그 자리에서 인덱싱 독서법 방법으로 읽고 발표하는 거였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자,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한번 오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녹화를 시작을 멈췄다가 다시 딱 해야지. 그냥 하자. 나 나중에 자르면 되지.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덱싱 독서법 정복하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네. 운전하실 땐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위험해요. 네. 그거 테슬라 아니죠? 테슬라 아니면 위험합니다. 테슬라도 위험하다. 오케이. 자, 타이틀 보이시나요? 제가 공유 드린 거? 네. 네. 활용을 위한 쉬운 독서법이라고 즉석해서 그냥 썼는데요. 그냥 쉬운 독서법,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엑기스를 추려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쉬운 독서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강사 소개. 저에 대한 소개는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시니까. 네, 저는 석세스 컴퍼니 운영하고 있고요. 공학을 전공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제품 개발, 로봇, 자동 제어 전문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기계공학과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미국 전문가고요. 그리고 30분의 2 저자입니다. 여러분이 업무 혁신 제대로 하시려면 30분의 2 배우시면 진짜 좋습니다. 인생을 단축시킬 거예요. 그리고 메리츠화재, 삼성전자 이쪽에서 제가 일을 했고 30분의 1을 적용해서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는 회사입니다. 기업 컨설팅이 원래 제 전문이에요. 네, 이 기업 컨설팅에는 1인 기업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참고로 전 대기업 컨설팅도 합니다. 네, 그런데 1인 기업이나 대기업이나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작은 회사에서 이렇게 배운 사람은 아니었다 보니까 아직도 열심히 배우면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대기업에서 하나의 역할을 맡았을 때는 대기업은 어때요? 좀 갖춰진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부족한 점을 찾아내가지고 컨설팅하고 고치는 거는 완전히 잘했어요. 완전히. 근데 제가 바닥부터 배우질 않았거든요. 원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회사에서 나와서 독립을 하고 뭘 해보니까 별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열심히 한 7년 동안 벌써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1인 기업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런 책의 공저자이기도 하고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덱싱 독서법 오늘 하는 거, 그리고 성공 독서 클럽, 프로젝트 교육, 영업 교육, 그리고 책 쓰기 학교까지 하고 있죠. 지금 그 책 쓰기 학교 7기 진행하고 있고요. 7월 2일 날 6기 진행할 예정이에요. 자, 지금 5기 진행하고 있고 7월 2일 날 겹쳐가지고 6기를 진행할 겁니다. 굉장히 진하게. 그때 관심 있으신 분 꼭 참석하시기 바래요. 벌써 예약 확정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리고 유튜브 성공코치 TV 앞으로 열심히 올릴 테니까 구독해주세요. 구독자 1000명은 넘습니다. 네. 자, 오늘 배우는 인덱싱 독서법. 이것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901 플래너의 일부입니다. 일부. 자, 일부라고 하면은 901 플래너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 한 10분의 1 정도 돼요. 10분의 1이면은 이거 뭐야? 굉장히 작은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10분의 1인데 굉장히 커요. 네, 이 자체만 가지고도 아마 제 생각엔 그래요. 강사님들 욕심을 빡 줄이신다면은요, 인덱싱 독서법 한 가지만 강의하셔도 어느 정도 강사 커리어 유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깊게 파면은요. 그렇게까지 생각해요. 왜 그러냐? 뭐 플래너 자체가 워낙 방대하니까. 구글 플래너 그 하나를 한 사람이 다 커버한다는 자체가 무리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커요. 그리고 제가 만들었지만 저도 뭐 사람이니까 그렇게 완전히 깊게 모든 걸 다 파지는 못했거든요. 여러분이 강사님들이 파주시면 되죠. 자, 구글 플래너 일부입니다. 구글 플래너 히스토리 아시죠? 옛날에 그냥 일반 프린터로 프린트 해가지고 구멍 뚫어서 바인드에 넣어서 꼈던 거. 그리고 2017년에 이렇게 양장본이 처음 나왔고 18년, 19년, 21년 지금은 스마트 플래너가 출시돼가지고 활용하고 있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자, 오늘 진행 규칙 3시간 정도 진행할 거고요. 굉장히 빠듯한, 타이트한 3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은 부담 없이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메모하시고 후기를 우리 오늘은 강사님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강사님들 방에다가 후기 좀 올려주세요. 강사님들 이런 게 있어요. 아니 강사 등록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무감해지는 거 있죠. 들을 땐 굉장히 아싸 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뭐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물어보면 다 까먹었을 텐데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후기를 좀 주무시는 분들 깨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역시 제가 좋아하는 캐주얼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참석자. 그리고 오늘 이 장표는요,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한테 다 드릴 거고요. 참석 안 하시면 드릴 수는 없어요. 참석 안 한 사람한테 강의하는 쓰레기입니다. 진짜로. 참석한 사람한테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드릴 건데 여러분이 이걸 그대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만의 개성을 좀 집어넣으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만 살짝 바꾸셔도 돼요. 은은하게 그림 하나 넣으시면 참 좋아요. 어떻게 넣는지 혹시 모르겠다. 그럼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금방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백그라운드 선택 같은 건요. 음, 어, 여러분 강의하실 때 이거 그대로 써먹으셔도 되는 거예요. 참석하신 분들, 강의에 참석하신 분들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죠?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죠?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 제일 큰 거 시킨다. 뭐죠? 응? 시킨다. 시킨다, 맞아요. 그 사람들 입으로 말을 하게 하는 게 만족도가 나중에 굉장히 높아져요. 할 때는 귀찮아하는데 앞에 나와서 발표도 하고 의견 얘기도 하고 본인의 생각도 이야기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은 만족도 굉장히 높아져요. 자기가 참석한 것 같거든요, 진짜로. 근데 듣기만 하고 싶어 해요, 보통 수강생들이 귀찮으니까. 그런데 들으면은 아무 효과도 없어요. 나중에 진짜 여러분만 쫙 강의를 하고 나면 나중에는요, 욕만 먹어요. 진짜 욕만 먹어요. 열심히 했는데 욕만 먹고 차라리 열심히 안 하고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수강생들이 열심히 했는데 자기들이 더 많이 얻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강의하실 때 진짜로. 그리고 마지막에 이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중에 하나 요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강의 끝나고 마지막에 오늘 어떤 게 좋았습니까? 뭘 배웠습니까? 이 질문을 하셔가지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면 굉장히 좋아요. 자, 수업 시간에 뭐 진심에서 우러났든 아니든 뭐 진심에서 우러났겠죠. 자기가 시인한 말이잖아요. 시인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외부에서 수업 다 끝나고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한테 그 수업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 있죠. 뭐가 좋았고 뭐가 도움이 됐고 이런 말을 그대로 또 해요. 이게 그리고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이 사람은 수업 좋았어. 많이 배웠어. 아셨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아요. 근데 저도 강의하면서요. 시간이 막 타이트하게 끝나고 하는 바람에 이런 걸 잘 못 시켜요. 그리고 가끔가다 미안하기도 해요.
아, 내가 돈 받고 강연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까지 내가 굳이 시켜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좀 자꾸 찔리고 막 그래가지고 못 시키는데 여러분이 현명하신 분이라면요. 어떻게든 시키시기 바래요. 그리고 더 좋은 거.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뭐까지 하시면 좋아요? 마지막에 사람들이 후기처럼 남기잖아요. 그 말로. 그거를 영상으로 찍을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효과적인 게 없어요. 만약에 김재용 대표님께서 인덱싱 독서법을 배우셔가지고 강의를 어디서 했어요. 그런데 수강생들한테 마지막에 책을 하나씩 막 선물로 주면서 대신에 동영상 30초만 오늘 강의에서 좋았던 점과 인상 깊었던 점들 얘기해 주실래요?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안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그 다 까먹고 맥이 빠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걸 찍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10,000원짜리 강의를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강의는 그런 영상이 3개가 있다면요. 30,000원짜리 강의를 해도 사람들이 와, 굉장히 좋은가 보다. 저렇게들 좋아하네? 증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만 원을 올려도 똑같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실제로 증거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후기를 보잖아요. 우리 물건 살 때 꼭 후기 보지 않습니까? 네, 마케팅 가면 항상 후기를 봐요. 근데 후기가 대충 또 맞아요. 후기 좋은 놈이 또 좋아요. 희한하게도. 강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런 거 시키면 좋아요. 본인에게 책이란 뭔가요? 오늘 배우고 싶은 건 뭔가요? 이 정도 물어봐 주면은 아우 저는 이거 책을 너무 늦게 읽어가지고 답답해요. 이렇게. 저는 맨날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데 이게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들어요.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듣고서 아, 여기서 답변해 줄 필요도 없어요. 아, 그렇군요. 하면 그만이에요. 아, 그렇군요. 답변을 꼭 해주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많은 경우에 제가 열심히 한답시고 막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해주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아,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요. 희한하게도. 제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저 좀 대단하다가 아니라 저렇게 답변을 낼름할 수 있는 거네. 별거 아닌 지식이네라고 생각해요. 되게 희한하죠. 차라리 아, 그렇군요. 와, 고민되시겠습니까?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게 더 나은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낼름 답변하잖아요. 아, 그런가요? 이렇게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낼름 답변하잖아요. 절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저거 싸구려지식이네. 이렇게 돼요. 알겠죠? 여러분 강사님들이시니까 저도 강의 완전 전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전 강의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해보면서 느낀 거예요. 자, 짧은 설문 이런 거를 역시 사람들한테 좀 쓰게 하고 발표하게 하고 하면 좋으니까 제가 초창기에 이걸 꼭 했어요. 그 A4지에다가 이거를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나눠줬었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독서 얼마나 좋아하세요? 이렇게. Yes, No. 얼마나 많이, 중간, 별로. 1년에 몇 권 읽으세요? 그러면 10권, 2권, 빵권, 100권. 어떤 책 읽으세요? 소설, 자기계발, 전공서적 이런 거. 한 권 읽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이거 한번 트리거 해주는 거예요. 트리거. 맞아, 나 3일 걸리지. 나 3시간 걸리지 이런 거. 얼마나 빨리 읽고 싶으세요? 야, 한 시간에 한 권만 읽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사람들 많죠. 그런데 한번 따지고 보실래요? 여러분 교과서 학교 다닐 때 교과서 많이 배워보셨죠? 교과서 한 권 읽는데 몇 시간 걸리던가요? 김석천 대표님, 국어 네, 교과서 옛날 기억나시죠? 국어 교과서 중고등학교 때 네, 국어 교과서 부피를 딱 보면은 책 한 권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글자 네, 수도 안 글자도 됩니다. 크고 그거 한 권 읽는데 며칠 걸리던가요? 몇 시간? 1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렇죠. 저는 까놓고 얘기해서 좀 이렇게 전문 용어인데 까놓고 얘기해서 저는 국어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요. 국어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얇고 글씨 큰 책을. 여러분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공부를 좀 열심히 안 했, 국어 같은 거 하고 진짜 공부를 안 했으니까 진짜 책 읽는 게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맘만 먹었으면 금방금방 읽긴 했겠지. 근데 마음이 안 먹어서 안 읽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못 갈 뻔했습니다. 학력고사 시험을 보는데 20점 만점이었죠. 김지영 대표님 기억나세요? 우리 20점 만점이었잖아요. 시험 보면 10점 나오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거 뭐야. 이제 대학까지 틀렸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모의고사를 보니까 항상 10점이 나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한샘 국어 있었거든요. 테이프 55개짜리. 엄마가 얘 이제 학교 못 간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목돈 들여서 사왔네. 그거를 2배속으로 2번인가 들었어요. 근데 성적은 역시 똑같았어. 그걸 다 봤는데 10개밖에 못 맞아. 야, 씨, 싸우는 게 너무 없으니까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신 차리고 책 한 권, 교과서는 다 읽는데 솔직히 말해서 한 꼼꼼히 읽어도 한 3시간이면 읽지 않겠어요, 솔직히? 고등학교 교과서? 글자 되게 크잖아요. 우리 자기계발 그 서적보다 작잖아요. 3시간이면 다 읽겠지,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그거를 도대체 몇 년 동안 한 번도 다 본 적이 없으니. 아이고, 교과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10번만 읽어봤으면 거의 다 맞았을 텐데. 자, 웃기죠? 자, 이게 얼마나 빨리 읽고 싶으세요? 여기에 대한 딜레마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안 읽었는데, 한 시간에 어떻게 한 권을 다 읽을 생각을 할까요? 약간 교만한 생각이죠. 1년 동안도 한 권 못 읽었는데 말이야. 그렇죠. 책을 읽을 때 어떻게 기록을 하세요? 기록. 예, 하나? 아니, 세상에 책을 읽으면 기록을 하나요? 이런 분들도 계시죠. 네. 기록을 하냐고 물어봤으니까 기록했으면 어떻게 활용하나요? 열심히 사신 분 얘기입니다. 어떻게 활용? 글쎄, 한 번도 활용한 적 없는데 이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책을 왜 읽습니까? 뭐 좀 하려고. 그럼 목적에서 어긋나시네요. 이렇게 바로 얘기할 수가 있죠. 네, 1년에 책 구매에 돈을 얼마 쓰세요? 이것도 큰 의미가 있어요. 한 달에 한 권씩만 사도 1년에 15만 원 쓰는 거거든요. 15만 원이 20만 원 쓰는 거거든요. 이게 작은 돈은 또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근데 많이 읽는 사람들은 얼마 읽어요? 100권 읽잖아요, 100권. 그러면 150만 원 쓰는 거예요. 야, 150만 원? 그럼 뭐야? 내가 알바 뜰 때 한 달 인건비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굉장히 큰 거죠, 사실. 그렇다고 서적 항상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나? 이제 그것도 문제가 있죠. 자,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이 설문을 받은 다음에 한 3분 정도 쓰게 한 다음에 모두에게 다 질문하실 수 없고 한두 명한테만 턱턱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강사님들이시니까 강사 과정 한 일부를 제가 확장해서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 강사 과정 그 마스터 과정 했고 마스터 과정하고 강사 과정 하는데 마스터 과정 맨 뒤에 있던 독서법을 진하게 한 적이 없잖아요. 시간이 1시간도 안 남았으니까. 오늘 그거 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Start with why. 왜로 시작해라. 이 사람 누구죠? 이 사람. 상식으로 이 사람? 손석 대표님 아세요? 얼굴 꺼놓고 주무시는가? 농담이에요. 이 사람 누구지 모르죠? 어, 어디서 정사를 들어보죠? 박사님밖에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사이먼 사이넥이래요. 사이먼 사이넥.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 이너서클 뭐 해가면서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그 강사 활동을 하시는데 나중에 누가 또 웃긴 사람들이 가끔 생겨요. 뭐냐면은 아니 강사가 사이먼 사이넥도 몰라요? 이런 건방진 사람이 가끔 생길 수가 있다니까요. 살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식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 사람이 초베스트셀러 저자예요. 초베스트셀러. 초베스트셀러. 예. 나는 왜 일을 하는가? 예. 보통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초베스트셀러예요. 그게 영어로 이름이 Start with Why였고요. 한국말로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그거였어요. 네. 이게 10년 전에 강의하는 사람들 모두 다 이 사람을 인용했었어요. 너무나 유명하니까. 자, 상식이 중요합니다. 자, 사람들은 왜 독서를 하는가? 네, 왜 하지? 사람들 할 일 되게 없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오케이. 교양을 쌓고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뭐 우아하네요. 좋습니다.
자, 스트레스 해소하고 마음의 위로와 평온을 얻기 위해서 스트레스 쌓이면은 서점에 가서 책 사서 독서하나요? 보통 사람들? 그 놀러 가죠. 텔레비 보고 영화 보고 책은 이거 힘드니까 잘 안 하긴 하죠. 그런데 독서 매니아들은 이렇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주어진다. 그러면 뭐 하고 싶으세요? 다 한 달 주어진다. 뭐 하고 싶으세요? 우리 김재영 대표님. 여행과 독서. 그치? 예. 책을 아시는 분들은 여행도 좋고 여행이 좋은데 독서가 꼭 들어가요, 사실은. 저도 시간이 확 남으면은요,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 책이 너무 많아요. 왜? 내가 똑똑해진다는 이 느낌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독서를 하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죠?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한문으로 뭐죠?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를 한문 두 글자. 뭐죠? 뭐, 소일. 일이 뭡니까? 예, 우리의 삶이죠. 소가 뭐예요?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삶을 태우기 위해서, 시간을 태우기 위해서. 아니, 그게 뭐야? 아, 시간을 계속 태우다 보면 어디로 가죠, 우리가? 수명이 다 돼서 죽게 되잖아요. 그거 하려고 독서하는 사람이 많대. 야, 진짜 미치겠어. 소일거리가 없냐 그래. 소일거리가 없냐고. 아니, 미쳤어. 소일거리를 어떻게 찾아? 할 일이 이렇게 많은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태반이죠. 소설 왜 읽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 읽으면 시간이 잘 가요. 이러잖아요. 시간 잘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짜증나고 무섭죠? 한 일도 없는데 시간 확 가버렸네. 와, 이거 걱정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가는 사람이 세상에 많다. 약간 아이러니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강사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시면 안 돼요. 왜 대다수 사람이 이러니까. 네, 우리는 지금 강의를 하고 이제 책도 쓰시는 분들이고 하니까 상위 5% 이내거든요. 보통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면은 이 바닥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착각이기도 하고. 상위 5% 이내예요. 예. 어제 강의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책을 쓰는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자, 하루에 출간되는 책이 한 300권 된다고 합니다. 300권. 그러면은 1년에는요. 3만 6천, 약 4만 권 나오겠네요. 그러면 맥시멈 몇 명이 쓴 겁니까? 4만 명이 쓴 거죠. 4만 명. 근데 30년 동안, 그거를 뭐 10년 동안에 40만 명이겠네. 20년. 100만 명이네. 그럼 전체 인구 중에 100만 명 이상은 안 썼겠죠, 책을. 1년에 3권 정도 나온다면 대충 추정했을 때. 그러면은 5천만 명 중에 100만 명 쓰는 게 책인데 그럼 몇 프로예요? 2%죠, 2%. 수치적으로 계산하면 2%. 자, 전체 인구의 2%, 아무리 많이 잡아도 5%가 쓰는 게 책입니다. 그걸 우리는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건 탑티어예요, 탑티어. 여러분 반에 그 50명 있고 100명 있을 때요. 딱 한 명만 쓰는 거예요. 1등만. 그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그 동창들 만나보십시오. 동창 중에 책 쓴 사람 있나? 없어요. 저 나름대로 그래도 뭐 탑티어의 대학교 나오는데요. 100명 저희 동창들 만나잖아요. 책 쓴 사람 없어요. 한두 명 있긴 하다. 좀 이상한 애들. 저랑 진짜 유명한데, 근데 걔들은 사실은 뭐였냐면요. 지방에서 전교 1등 하던 애들이었어, 보니까. 지방 고등학교에서. 웃기죠. 근데 옛날 우리 고등학교 때 그 친구들이랑 없어요. 참, 여러분, 그 소일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은 그 티어가 다릅니다. 자꾸 강사님들이 그 일반 사람들한테 묻혀가지 않도록 제가 자꾸 주의를 드리는 거예요. 묻혀가면 안 돼요. 네, 우리는 독서를 왜 하는가?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 남을 리드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재미있어서도 합니다. 사실은 집어서 재미있어서 시간 보내기 위해서 이거 좀 까리하죠. 읽어야 할 것 같아서 상식을 쌓기 위해서 업무 지식, 내용 활용, 작가의 생각이 궁금해서 우리는 주로 강사들은요 우선 상식이 깔려 있어야 돼요. 상식이 바닥에 기본 상식 없이 강의했다가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많이 느끼시지 않아요? 상식이 없이 가끔 가다가 한 번만 실수해도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소리 한 번만 해도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상식. 그 다음에 뭐예요? 업무 지식이죠. 사람들한테 유용한 걸 가르쳐 주고 줘야 되니까. 그리고 내용을 활용하기 위해서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가 뭐 작가의 생각이 궁금해서 이런 환상을 가지진 않죠. 옛날에 우리가 이 바닥에 있기 전에는 어땠어요? 와, 책을 쓰다니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팬이 됐고요. 그 사람을 뭔지도 모르면서 막연하게 존경하기도 했습니다. 뭐 존경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뭐 아미처럼 BTS 우리 오빠의 생각이 궁금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BTS가 돼야죠. 네. 참 희한하죠, 세상이. 근데 그 근본으로 보면은 BTS 오빠 뭐 이런 게 보면은 그게 다 돈이 많으니까 존경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쪽도. 그렇죠. 자, 회사 생활을 해보면은 책을 읽는 사람들이 거의 안 읽는다.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다. 회사 생활 해보셨죠? 책 읽는 사람 거의 못 봤죠? 솔직히 말해서. 읽을 새도 없죠, 보면은. 예. 10여 년 업무를 하면서도요, 관련 서적 한 번도 안 보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네. S사에서 제가 구매 혁신 업무 좀 했었는데, 컨설팅을 많이 했었는데, 담당자들이 책 읽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구매 관련 책 읽는 거 거의 못 봤어요. 예, 선배한테 며칠 전수받는 것보다요, 실용서 한 권, 좋은 거 사가지고, 그거를 독파하면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예. 자, 책의 놀라운 효과 세 가지. 이미 제 강의를 혹시 아시나요? 김지영 대표님? 책의 놀라운 효과 세 가지? 마이크 꺼져 있다. 뭐 생각의 깊이가 넓어지고 사고력이 뭐 넓어진다든가. 어디서 딴 데 가서 배우셨구나. 저한테가 아니라. 네. 저는 이거래요. 책을 읽으면 뭐가 보인다? 두 글자. 이게 중요한데. 김수란 대표님 아시겠어요? 책을 읽으면 뭐 해 보인다? 이거 아시면 천재인데. 김수란 대표님. 사회가 보인다? 돈이 보인다? 사회가 아주 보인다. 사회가 보인다? 아주 센스들 있으세요. 자, 제가 답을 펼칠게요. 있어 보인다. 어, 죄송해요. 좀 썰렁하나? 있어 보이잖아요. 뭐 어디 가서 책 읽으면. 자, 두 번째.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엄청 유명한 사람이 한 얘기고요. 몇 조 부자가 한 얘기예요. 몇 조 부자. 아시겠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몇 조를 번 그 부자가 한 얘기예요. 그것도 자수성가에서 몇 년 만에. 책을 읽으면 뭐가 잘 온다? 한 글자예요. 이건 맞출 수 있으신가? 원종진 대표님 돈이 본인 잘 온다. 얘기하시네. 본인 얘기하셨다. 돈이 잘 온다면 좋겠죠. 잠이 잘 온다. 돈이 아니라. 마지막에 책은 무슨 효과가 있다? 요거는 맞추실라나? 네 글자. 우리 김수란 대표님 이거는 맞추실 수 있을까요? 네 글자인데. 선석 대표님은 지금 잠 아니죠? 예, 이거 인테리어 효과. 집에 책이 이렇게 딱 깔아놓으면은 그 효과가 되게 좋아요. 이 집은 교양 있는 집이다 이런 효과가 있대요. 우리 옛날에 그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많이 사놨잖아요. 장식으로 있어 보이잖아요. 지금 김재영 대표님은 뒤에 백그라운드가 직접 그냥 방이시잖아요. 방인데 책이 거실, 저렇게 네? 거실. 거실 그러니까 책이 딱 있으니까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여, 있어 보여. 자, 근데 이거를 누가 한 얘기냐면은 이 빡빡이 아저씨가 한 얘기예요. 예, 봉진이 형이 형인가 동생인가 잘 모르겠지만 이 녀석이 그 독서 매니아랍니다. 예. 지가 그 자기 책에도 한 얘기가 있고요.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자기가 책을 읽는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읽을까요? 임페리 효과가 있다. 예, 그건 약간은 농담 반 진담만 했는데요. 시리어스하게 김봉진 씨는 책을 읽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요거 김수란 대표님은 애기 밥 먹이는구나. 밥 먹이고 계시는구나. 자, 잘 들리시면 됩니다. 정해진 운명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게 이 사람의 이유를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저희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 운명론자라면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냥 알아서 되겠지. 어차피 운명은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살지 않을까요? 근데 어떻게든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거죠. 그 사주 하시는 분들이 중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신데 제가 아는 사주를 좀 아시는 분 몇 분은 항상 그러셨어요. 사주 자기 운명은 본인이 만드는 거다라고 대부분 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주는 확률이다 어차피 이 얘기를 하시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랑도 사실은 맞아 떨어져요. 아셨죠? 자, 이제 독서법을 우리 배우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독서란 무엇인가 보시겠습니다. 저자의 책을 누구의 책으로 만들어야 돼요? 본인의 책으로 만든 독서. 예, 나죠. 제가 샀으니까. 효과적, 효율적으로 진행한 독서. 그리고 내가 뭐뭐한 것을 달성해야 돼요. 왜? 의도한 거, 원하는 거. 저희 원하는 걸 달성해야 돼요. 왜냐면 책을 우리가 돈 주고 샀고 엄청난 우리 생명과도 같은 시간을 내서 책을 읽은 거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뭐 책에 의무감 가질 필요 없어요. 책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지 무슨 저자에 대한 예의가 있는 건가요? 전혀 아니죠. 전혀. 자, 나의 독서 목적. 나의 독서 목적. 자, 나의 독서 목적은 다양하다. 자, 김지영 대표님이 어쩔 때 만약에 태백산맥을 읽으실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어이, 궁금하다. 소설이 대하 소설이니까 재밌겠네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자기계발서를 읽을 때는 야 이거 내 강의에도 좀 써먹고 내 생활도 좀 개선해야지 하는 이런 목적이 항상 있어. 목적을 정해놓고 읽어야 돼. 만약에 수험서를 봤어. 어디서 자격증을 따야 돼. 코칭 자격증을 따야 돼. 코칭에 관한 책을 봤어. 그때는 시험을 잘 보는 게 목적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거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막 표현하는데 단순 무식이라 그러나 너무 좀 일률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교과서 읽을 때랑 소설 읽을 때랑 자기계발서 읽을 때랑 완전 다릅니다라는 거예요. 예, 이 사람 아세요? 왼쪽에 있는 저 해바라기 꽃을 뒤집어 쓴 분이 누구시죠? 성함이? 잘 모르시나요? 김수란 대표님? 잘 모르시는구나. 정찬호. 아, 뭐야. 아, 예, 15년 전에 항상 우차스에서 1위를 했던 그 미친소 컬투입니다. 컬투 오른쪽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왼쪽이 정찬호 오른쪽이 무슨 현 뭐였는데? 예, 어쨌든 그래요. 두 사람이 재밌게 놀았죠. 이 사람들이 히트 말이 뭐가 있죠? 그때그때 달라요. 예, 그때그때 달라요. 이 사람들이 유행할 때 제 친구 녀석이 저의 예명을 미친 소라고 불러가지고 제가 아주 힘들었어요. 별로 미친 짓도 안 했는데.
이름이 같다고. 농담이에요. 자, 독서는 쉬운 것인가? 독서 쉽습니까? 사람은 글자를 읽도록 태어나지 않았죠. 그 우리 김수환 대표님 애기 있는데 애기한테 말 안 가르쳐 주면은 알아서 말을 잘 할까요? 못해요. 예, 못해. 아예 못해. 예. 세상에는 원래 뭐가 없어요. 글자란 게 없었어요. 원래가. 그리고 당연히 책도 없었죠. 글자가 없었으니.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가 원숭이랑 자라면요. 말도 못하고요. 글자도 못 읽어요. 원래 본능적으로 우리도 안 하게 돼 있으니까. 독서는 자연적인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예요? 그래서 인위적인 행위예요. 인위적인 거. 아이들을 방치를 하면은 애가 알아서 책을 찾아가지고 읽는 게 아니라고요. 억지로라도 떠먹여 줘야지 되는 거예요. 과도하지 않게겠죠. 과도하지 않게. 그런 겁니다. 인위적인 행위예요. 이런 선사시대에는 없어요. 없어. 그러다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겠죠.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는지. 옛날 과거를 살지 않았으니까. 자, 독서법 강의를 하는 이유 뭘까? 정찬우 대표가 독서법 강의를 왜 하죠? 음, 이런 이유가 좀 있어요. 독서 온리 전문가는 아니에요. 사실 독서만 전문하신 분도 좀 계신데 저는 독서 온리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전에 책을 잘 안 읽었었어요. 많이 들으셨나요? 그 손석 대표님은 제가 책을 얼마나 안 읽었나 좀 들으셨었나요? 아니요, 엄청 많이 제가 읽으신 줄 예, 알았어요. 제가 대학교 7년 다녔었거든요. 군대 합쳐서. 그동안 몇 권 읽었는지 아세요? 제 전공 서적 빼고, 전공이나 그 기술 서적 빼고. 2권?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2권인가, 3권인가 기억도, 정말요? 그것도 기억 잘 안 난다고. 뭐. 음, 그 정도로 책을 안 읽었던 사람이에요. 아예 안 읽어요. 그냥 소설은 읽으면 막 화가 나. 이런 거짓말을 이렇게 써놓다니, 이 자식들. 게다가 심지어 삼국지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뭐 논어 뭐 어림도 없지. 없어 그냥 교과서 어쩔 수 없이 공부하고 그리고 기술서적밖에 없어요. 그냥 주워 들은 것만 있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죠. 지금은 논어도 읽었고 근데 삼국지는 죽어도 못 읽겠더라. 너무 길어가지고. 그런데 삼국지를 뭘로 읽었는지 아세요? 2번인가 읽었어요. 삼국지 뭘로 읽을게요? 그냥 던져보세요 아무거나. 삼국지 제가 2번 뭘로 읽었을까요? 만화로. 맞아요. 김정 대표님. 김정 대표님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만화 삼국지를 읽었어요. 만화 삼국지로. 근데 만화 삼국지를 하니까 되게 재밌어요. 막 그림도 나오고 하니까. 나중에 그 실제 글자로만 된 삼국지를 이렇게 슬쩍 보니까 만화 삼국지 있을 거 다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있을 거 다 있어 보니까. 그래서 만화를 경시하는 건 완전 잘못된 착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만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책을 안 읽었었는데, 책을 읽었던 시절이 있어요. 시절이.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책을 읽었던 시절, 어릴 때?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잘 모르시는구나. 언제 읽었었냐면요, 어, 7살에서 8살, 7살, 8살 사이 때. 그때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때 왜 책을 읽었냐? 워낙 할 게 없어서. 워낙 할 게 없어서. 뭐 저희 집이 좀, 뭐,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문제는 아버지가 너무 청백리라 문제였어. 청백리라 문제였어. 그래서 뭐 너무 돈이 없으니까 뭐 어쨌든 뭐 유치원도 못 다녔거든요. 유치원 내가 가고 싶다고 쫄랐는데 엄마가 결국은 안 보내줬어. 돈 없다고. 근데 그 5살 때부터인가 뭐 어떤 동물 저기 답심리 어디 살았었는데 이웃집에서 이사를 간대요. 이사를. 근데 이사를 갔는데 책을 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책이 하도 많으니까 버리고 이사 간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저거 달라 그랬더니만 줄 수 놓고 사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중고책을 엄마가 사왔어, 싸게. 이따만큼 사왔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학습 만화였어요. 학습 만화. 그때 교학상가 뭔가 학습 만화 20권짜리 거 있다는 거 사왔어요. 그걸 집에 딱 놨는데 할 일 없으니까 맨날 그것만 읽었어요. 밖에서 자전거 타고 놀다가 할 일 없으면 그거 읽고 나중에 초등학교 3학년 때 그거 전부 다 딱지 접어가지고 버렸는데 딱지치기 하는 그 종이가 필요해가지고 그거 다 썼는데 그 전에 책을 거의 다 10번 이상 읽었던 것 같아요. 전부 다. 근데 그게 제 삶에 완전히 씨앗이 돼버렸어요. 학습 만화 20권 그 외운 어린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김정 대표님.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얘는 장난 아니에요. 선생님들보다 더 많이 알아. 식물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 이런 거예요. 예. 해외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 왜 학습 만화는 전체를 다 훑어버리잖아요. 1권에서 20권까지. 달에 대한 것도 알고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도 잘 알아. 액체 추진 로켓까지 막 그런 원리도 막 알아. 어린이가. 별걸 다. 원자탄의 구조도 알아. 그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선생님이 그 자연 같은 거를 많이 아는 선생님이었는데요. 그때 그 사람이 저한테 제가 초등 2학년 때구나. 제가 싫어하는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정박사라고 했어요. 저한테 정박사라고. 근데 저는 그거 되게 듣기 싫었거든요. 너무 잘난 척하는 거 같고 이래가지고. 근데 계속 정박사 정박사 해가지고 애들도 정박사 정박사고 불러서 제가 맨날 화내고 그랬는데 아 그게 가인이 돼가지고 정박사가 돼버렸어요. 그냥. 희한하죠. 자, 책을 무지하게 안 읽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집에 그 후로 그 위인전도 있고 그랬는데요. 뭐 무슨 영어도 위인전 많았는데요. 한 권도 안 읽었어요. 엄마가 약간 그 후로 조금 사놨었는데 안 읽었어. 자, 그리고 독서법이 전업 비즈니스가 아니죠. 그리고 직장 생활을 세게 해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맨날 얘기하지만 제가 가끔 제 소개 드릴 때 얘기하지만 직장 생활할 때 진짜 뭐 작정을 하고서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난 여기 받침 옵니다 하고. 그래서 어, 하루에 6-7시간 빼고는 회사 일에 다 바쳤죠. 퇴근을 11시 이후에 항상 했고 집에 도착한 시간이 항상 11시 이후였고 집에서 나온 시간이 항상 6시쯤 나왔으니까 거의 뭐 회사에 전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맡을 때마다 항상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거 실패하면 나 퇴사할래. 이런 식으로. 진짜 세게 했어요. 자, 그리고 다양한 비즈니스를 경험한 사람이다. 네. 뭐 분야로 치면요. 저만큼 다양한 분야를 했던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IT, 전자, 그리고 기계회사, 그리고 판매법인에서 일도 했었고요. 혁신 업무도 했었고요. 프로그래밍 개발도 했었고요. 그리고 컨설팅도 하고 있죠. 그리고 제품 개발 판매도 하고 있죠. 심지어 핸드폰도 팔아봤죠. 김정 대표님 핸드폰 팔아보셨나요? 하드 단말기 판매하시잖아요. 저는 폰팔이도 했었다니까요. 그래서 다 알아요. 그 어떻게 개통시켜주고 하는 거. 그때 되게 화가 났던 게 아무리 제가 동작을 빨리 해도 한 사람은 개통하는데 30분 이내로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서류 작업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야, 우리나라는 진짜 부조리 덩어리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의미 없는 서류를 이따만큼 만들게 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진짜 쓰레기통인가 이 나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경험을 많이 한국에서도 해봤죠, 미국에서도 해봤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아마 거의 다 훑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장 혁신도 해봤지, 뭐 진짜 사장단에서도 일해봤지, 하여튼 해외, 국내 뭐 다 해봤어요. 그리고 책을 써본 사람이다. 예. 그래서 그 책을 써본 사람은 책 한 권 쓰는데 마지막에 좀 고생을 많이 하는 그 느낌을 좀 아세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좀 색다릅니다. 여러분 꼭 책을 쓰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상적인 독서법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안 읽던 사람이 어느 순간 굉장히 많이 읽어버리니까
뭔가 원리가 보이는 느낌 이런 거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슨 효율적? 시간 효율적인 독서법이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튀어나왔어요. 그다음 나중에 열심히 읽었는데 나중에 이게 그게 돼요, 안 돼요? 활용이 제대로 됩니까, 여러분? 못하겠죠. 읽긴 읽었는데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 활용이 잘 안 돼요. 자, 근데 나중에 활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러분 책 읽으시면 정리 좀 해보셨나요? 야, 정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독서 전혀 몰랐을 때 뭐 본계적이 있길래 본계적으로 해보려 했더니만 너무 어려운 거야. 책이 이렇게 포스에서 구분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정리하는데 와 이거는 그 정리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스타일이 좀 안 맞아서 이것도 아닌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리 쉽게 하는 방법을 또 생각해낸 거죠. 그다음에 지식이 뭐가 되면 좋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공부하면 뭐가 돼요? 누적이 되죠. 누적되는 독서. 이렇게 되겠네? 라는 걸 찾아가지고 이걸 강의를 한다 이겁니다. 남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됐죠? 네, 독서에 관한 상식 요거까지만 슬쩍 하고도 잠깐 쉬실게요. 쉬는 거 한 15분 이상 쉬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좀 피로 좀 풀죠. 토요일인데. 자, 상식. 각국의 한 달 독서량 상식으로 좀 아시나요? 여러분이 그 독서 강의하실 때요. 이 상식을 모르시면은 막혀요. 질문에. 자,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몇 권? 미국은 몇 권? 한 달에 몇 권? 미국 사람들 한 달에 6권. 오, 일본 사람들. 일본에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지하철 가면은 반수가 책 읽고 있어요. 6권. 중국 사람들. 중국 3권이랍니다. 3권. 잘못 썼어요, 제가. 3권이 제가 오타가 났네. 그 다음 한국은 몇 권일까요? 우리, 네. 한국 몇 권? 0.8권. 그러면은 그 1년에 우리나라 사람은 10권 이내로 읽는다 소리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김수환 대표님 대충 맞추셨나요? 예, 좋아요. 지인한테 권하면 책 죽어도 안 읽어요. 여러분 지인한테 책 선물해 줘 보셨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 읽는 사람만 읽어요. 절대 안 읽어요. 절대. 자기 돈으로 산 책 아니면 안 읽습니다. 근데 저는 읽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저한테도 또 자기 책 샀다고 준 책이 좀 있거든요. 잘 안 읽게 되대요. 희한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지쳐요, 지쳐. 좀 읽을 몇십 페이지 하다 여기 지치고 안 읽게 되더라고요. 자, 그 미국 사람들은 한 1년에 60권 읽는다 소리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10권 이내로 읽는다 소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 평균치잖아요, 평균. 읽는 사람만 읽어요, 읽는 사람만. 읽는 사람이 몇십 권 읽고 나머지는 안 읽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주변에 물어보세요.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오케이. 자, 최신 기사. 성인의 40%, 우리나라 사람들 40%는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다. 이게 그거예요. 40%는 아예 안 읽어요. 그냥 놀고 다녀요, 그냥. 성인 1년에 8.3권 읽는다. 맞죠? 이게 딱 그거죠. 0.8권. 왜냐면 이거는 그냥 통계로 나온 거예요. 책 팔린 거 숫자랑 이렇게 성인 숫자랑 나눠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4.1권 구입한다. 나머지는 도서관에서 읽는군요. 예, 국민 실태조사. 이거 통계로 나온 거죠. 연합뉴스에서. 자, 톡스에 임계점이 있다 그래요. 임계점. 임계점이 뭘까요? 그 물의 임계점 아세요? 임계점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녹는 점과 하나는 끓는 점이죠. 먼저. 예. 바뀌는 상이 변하는 거. 고체에서 액체로 되고 액체에서 기체로 되고 이런 거. 이런 것도 임계점이에요, 우리가. 보통 책을 죽어라 읽으면은 100권 이상 읽었을 때 이런 걸 느낀대요.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 30권 읽어도 와 깨달음이 왔어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50권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영어 공부를 할 때 갑자기 똑똑해지는, 갑자기 입이 풀리는 경우 있대요. 하다 보니 입이 풀려. 오, 말이 나오네. 막 귀가 뚫렸어. 이런 임계점. 이게 하나도 안 들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팍 들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책에 대한 의미를 알고요. 책을 좋아하게 됩니다. 왜? 이해가 잘 되니까. 그때부터 귀가 뚫리는 겁니다. 영어 연습부 보면서 막 들리는 거 그런 느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죠. 처음에 뭐예요? 시간과 노력을 막 기울였는데 효과가 없다가 실력이 막 안 오르는데 어느 순간부터 실력이 쫙 오르기 시작합니다. 요 시점이 임계점인데 요 시점이 대략 독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 100번 정도 읽었을 때 이 정도가 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책을 몇십 번 읽어도요. 속도도 안 나고 재미도 없어요. 왜? 느리니까. 느린 이유가 대체로 뭔지 아세요? 상식이 없어서 그래요. 상식이. 단어를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책장에 넘어가지나요? 단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상식이 없으니까 이 단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IT 기술 서적을 보는데 IT 용어를 전혀 모른다. 그럼 책장 넘길 방법이 없어요. 우리 비트, 바이트, 몇 기가바이트 이런 얘기 하잖아요. 컴퓨터 용어에서 이거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책이 안 넘어가요, 아예. 예, 그런 거랑 똑같아요. 자, 책을 읽습니다. 하나 덜커덩이 있는데 책에서 나한테 중요한 분량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 책에서. 예를 하나 들면은 자, 이게 우리 성공 독서 클럽의 6월 10페이지, 20페이지. 그렇지. 맞아요. 김수란 대표님. 이게 다동력이 6월에 저희 성공 독서 클럽의 지정 도서거든요. 여러분 이거 꼭 보세요. 꼭 보세요. 여러분은 이거 서점이 있습니다. 6월 20일 날 합니다. 저희 독서 모임. 너무나 훌륭한 모임이에요. 오시면 알아요. 그런데 이런 책에서 보통 나한테 중요한 분량, 저자한테 다 중요하겠지. 나한테 중요한 분량은 보통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어느 참고서적에서 한 얘기예요. 몇 퍼센트? 4에서 11%. 김수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200페이지일 경우 10페이지면은 한 5% 되는 거죠. 20페이지면은 한 10%. 그 정도. 나머지는 전혀 도움이 안 되냐? 아니요. 나머지 90%도 괜찮아요. 다동력 사시면 괜찮아요. 나머지 90%도요. 읽으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밖에서 나가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거 읽는 게. 하지만 나한테 중요하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덜 중요. 나머지는. 그 시간에 다른 더 중요한 거를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런 겁니다. 자, 하버드대, 옥스퍼드대 뭐 많이 들어보셨죠? 가보진 않았지만 걔들은 뭐라 그래요? 얘들은 좀 야가 빠진 애들이겠죠, 보통. 야가 빠진 애들이 야가 빠진 애들일 가능성이 많죠. 얘들은 뭐라 그래요? 이 책을 산 다음에요. 하버드, 옥스퍼드 애들은 지들이 건방져 가지고요. 이거 어차피 다 안 읽어. 그리고 지가 필요한 거면 썩 읽어. 이거 뭐야? 딱 보고 보니 이런 거야? 요즘에 좀 적은 거 재밌는 거 있나? 하나만 딱 해볼까? 너무 뭐 종류가 많은데 이게 문맥상으로 좀 이해가 쉽지 않네요. 여기 이런 거. 인터넷이 출현하기 전에는 특정 사람이 기술이나 정보를 독점했다.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 세계에서는 개방형 혁신이 전개돼서 누구나 볼 수 있다. 그 누구나 개량하거나 조합을 공유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전에는 뭐 기술 가지면은 그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으면 배울 방법이 없는데 요즘 어때요? 옛날에 요리 하나 배우려면은 요리 전문가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몇 년 동안 막 사사받아야 좀 가르쳐주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어때요? 치면 다 나와요. 치면 다 나와. 저희 김영모 과자점 있죠. 굉장히 유명한 그 사람은 레시피를 100%다 공개를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렇다고 빵 안 사 먹어요. 더 사 먹어요. 왜? 그 레시피대로 집에서 해보니까 어렵거든. 100% 공개를 해도. 예, 인터넷 다 있는데요. 그래도 상관없다. 일반적인 경우. 재밌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버드대 옥스퍼드 학생들은요. 책 이거 200페이지짜리 책에서요. 지가 필요한 거 5페이지만 이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다 읽었다 그래요? 안 읽었다 그래요? 이 책에서 5페이지만 지가 필요한 거 쓱 읽었어. 그런데 친구들한테 이 책 읽었어 안 읽었어 그러면 뭐라 그럴까? 걔들은 읽었다 그래요. 맞아. 응. 좀 구라가 심한 애들이죠. 근데 선진국의 똑똑한 애들은 구라가 심하다. 네. 1년에 10권도 안 읽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니, 안 읽는 무슨 사람들? 어느 나라 사람들? 예, 얘기해버렸네. 한국 사람.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만 일독으로 인정한다. 맞죠? 누가 정찬우 다동력 읽어보셨습니까? 그래 저한테 그러면 네 읽었어요. 그러면 걔가 의심을 하지 진짜 아니 맨 첫 장부터 맨 끝장까지 정말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읽은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럼 내가 필요한 거면 이렇게 읽었는데 그러면 뭐라고요? 에이 그게 뭐 다 읽은 거야. 다 읽은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거 다 읽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이런 스타일을 좀 가지고 있죠. 괜히 따져 묻는 거. 근데 이게 효과가 있는 얘기인가요? 아니, 좀 어리석은 얘기죠. 왜? 책은 신이 쓴 게 아니에요. 신이. 그냥 쓰고 싶은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어차피 사람이 쓴 거고 제가 써도 얘보다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필요한 것만 골라 읽으면 돼요. 왜? 그렇게 하려고 제가 이거 15,000원 주고 산 거거든요. 15,000원 되나? 13,500원 주고 산 거거든요. 제 책입니다. 제가 원하는 거면 쏙 빼. 나머지 제가 더 귀중한 걸 해야 돼요. 나머지 그냥 찌그러기 읽지 말고 더 귀중한 걸 해야 돼. 그겁니다.